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이죠. 바로 리차드 파인만을 시선으로 우주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의 전설적인 강의록, 물리법칙의 특성을 길잡이 삼아서요. 과학적 발견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파인만은 아주 도발적인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핵심을 던져주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직관은 잠시 내려놓고 이 이상하고 때로는 불가사의하기까지 한 자연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럼 먼저 리처드 파이만이라는 인물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그는 그냥 노벨상을 받은 똑똑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복잡한 아이디어도 누구에게나 정말 흥미진진하게 전달할 줄 알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양자전기역학, QED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20세기 새로운 물리학의 핵심 인물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건 그의 엄청난 재치와 열정, 그리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 때문이었어요. 덕분에 일반 대중을 위한 그의 강연은 그야말로 전설이 됐죠. 아무리 복잡한 이론이라도 그의 입을 거치면 신기에게도 명쾌하게 풀렸으니까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추측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체 어떻게 추측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 좀 보세요. 파인만은 우리한테 정답을 딱 알려주기보다는 발견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과학 철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물리 법칙은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요? 지금부터 파인만이 제시한 어떻게 들으면 에게 이게 다야? 싶을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 과학적 발견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만이 말하는 과정은요, 놀랍게도 딱 이 세 단계가 전부입니다. 첫째, 일단 추측한다.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둘째, 그 추측이 맞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산 결과를 실제 자연, 그러니까 실험이나 관찰 데이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근데 파이만은 이 말을 하면서 딱 한마디 덧붙였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절대 웃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추측이라니요. 그거 그냥 너무 쉬운 일 아닌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좀 생각 없이 하는 일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파이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추측이 주사위 굴리기 같은 거라면 파이만이 말하는 추측은요, 고도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정말 깊은 상상력이 필요한 예술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모든 법칙들이 서로 말이 안 맞는 그런 미지의 영역에서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천재성의 영역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법칙을 어떻게 찾는지에서 넘어가서 법칙 자체가 가진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개념, 바로 대칭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가 대칭적이라고 말하는 건 쉽죠. 거울에 비춘 것처럼 좌우가 똑같다던가 하는 거요. 근데 물리 법칙이 어떻게 대칭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다들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물리 법칙에서 말하는 대칭성이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리 법칙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어떤 조작, 예를 들어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을 되돌리는 등의 조작을 가해도 그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속성, 즉 어떤 상황에서도 법칙의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단순함을 드러내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인만은 굳게 믿었어요. 자연의 법칙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여도 그 근본은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울 거라고요. 결국 과학자들이 대칭성을 찾는다는 건 우주의 복잡한 겉모습 아래에 숨겨진 그 우아한 패턴을 찾아 떠나는 여정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골치 아픈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무슨 양자물리학 수업이 아니니까요. 파인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 양자역학의 터무니없음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은 사실 심리적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면서 생기는 그 끝없는 고통 속에 존재하죠. 이 말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다름 아닌 그걸 우리가 아는 익숙한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만의 조언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제발 익숙한 비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질문, 그것 좀 멈추세요. 라고요. 그냥 긴장을 풀고 즐기세요. 저는 자연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해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연이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자연이 얼마나 즐겁고 매혹적인 존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인만이 내놓은 해답의 핵심이에요. 터무니없어 보이는 자연을 왜? 라고 묻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파이만이라는 한 위대한 과학자의 삶과 연구 전체를 이끌었던 그의 거대한 철학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파인만이 본 물리법칙은 종종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아주 우아하고 단순하죠. 또 보존 원리 같은 것의 지배를 받고 대칭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자 수준으로 내려가면 근본적으로 불확실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엄청난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겁니다. 물리법칙의 진짜 중요성은 우리가 그걸 발견해냈다는 게 얼마나 똑똑한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연이 그 법칙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게 얼마나 영리한가에 있죠. 이 마지막 문장 정말 겸손하면서도 핵심을 찌르죠. 우리의 초점을 인간의 천재성에서 자연이라는 세계 그 자체의 경이로움으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의 추측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아름답고 단순한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파이만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물리법칙의 특성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